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0회차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게 풀벳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독식픽입니다. 좌측의 풀벳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우측에 있는 독식픽을 조합한 종합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간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평균적으로 풀백 기준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있어서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본인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력 관련해서는 초안과 최종 픽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풀백과 독식 픽에서는 픽을 왜 이렇게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대 제주의 경기고요. 네, 일단 이 경기는 좀 투표율 자체는 제주가 투표율에서는 정배당이지만 이 배당에서는 대구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대구가 제주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를 놓고 봤었을 때는 두 팀의 상대 전적이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최근에는 제주가 좀 밀리긴 했었지만 제주가 그런 밀리는 과정 속에서 강등이 됐었던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적으로 봤을 때 대구는 수요일에 경기가 있었고 제주는 화요일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에서는 대구가 더 하루 덜 쉬고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광주에게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 쪽을 조금 더 보고는 있지만, 이 배당에서의 확률을 봤었을 때, 그리고 이 배당에서의 확률도 일단 승무 쪽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자체도 지금 대구가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구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은 이 경기는 일단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정배는 좀 투표율에서 정배가 제주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의 승보다는 무승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종 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좀 가져갔었지만 풀베드에서는 폴더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력을 봤었을 땐 제주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전북의 경기고요. 네, 일단 일정적으로 이 경기도 광주가 좀 불리합니다. 전북은 화요일에 경기가 있었고 광주는 수요일에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일정적으로는 전북이 좀 우세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전북이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광주가 홈일 때는 전북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는 좀 이변까지 좀 가져가고 싶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배당이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은 뭐 제가 최종 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쿠니모토와 문선민이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경기력에 있어서는 답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가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크로스 공격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일류첸쿠나 구스타보가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보경이 지난 시즌도 그랬었지만 좀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득점하고 나서 그 뒤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지난 경기에서 이제 김보경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광주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의 여유가 거나 아니면 좀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느껴지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전북이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승 DNA는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변이라면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일단 울산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일단은 화요일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비등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일단 무승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해안 더비에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단통으로 가신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울산보단 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울산이 지금 또 김지현과 힌터제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또 이동준이 원톱으로 또 나올 텐데, 지금 울산의 수비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현우가 그렇게 좀 선방을 해주고는 있지만 포항의 용병 선수들이 나온다면 역습이 좋은 포항이라서 저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은 단통 승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벳이고 좀 안전하게 공유를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FC 서울의 경기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일단 인천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 인천의 승은 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인천이 서울 상대로 3연승을 하기에는 이번 시즌 분위기가 좋지만 서울 역시 지난 경기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통 패로 가져가는 부분은 일단 지금 두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점, 없다라는 점, 최근 5경기를 봤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인천의 단통 패로 좀 생각을 했고요. 일단 폴저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네. 네, 일단 이 경기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4연패를 하고 있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알라베스도 뭐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알라베스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은 이 경기는 알라베스 사이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배당적인 확률에서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당에서 확률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차라리 알라베스의 승으로 가는 게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알라베스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엘체의 경기고요. 네, 일단 레알은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라모스가 출전이 좀 부상자 명단에 빠졌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벤제마가 복귀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명의 선수가 나온다면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이 경기는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엘체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고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했을 때, 또한 레알이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엘체를 만나서 또 3연속 무승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레알의 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2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알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네, 오사수나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바이돌리드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사수나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바이돌리드는 반면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일단 오사수나가 바이돌리드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했었을 때 최근에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봤을 때 홈에서 좋은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오사수나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픽 때는 좀 오사수나의 단통 승으로 좀 가져갔었지만 계속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오사수나가 일단은
강팀 상대로는 좀 잘 비비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팀 상대로는 조금 버거워하는 좀 뜬금 무승부나 패배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맞대결 전적을 봤었을 때 패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에서의 확률도 약간 좀 이변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배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단통 승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빌바오와의 경기가 있었고 또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 주중 경기에서도 또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챔피언스 리그 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1차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최근 10경기를 봤었을 때 헤타페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승리가 없고요. 아틀레티코가 헤타페 상대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틀레티코가 이 헤타페 상대로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그보다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헤타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쿠쿠레아가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좀 좋은 압박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좀 도전적으로 단통 무승부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통 무승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무패 투픽이면 좀 막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패 투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강원FC의 수원FC 대 성남FC의 경기고요. 다시 K리그 경기입니다. 네, 일단 일정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두 팀의 상황은 동일합니다. 수요일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두 팀 다 체력적인 부담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원FC와 성남의 경기는 홈에서 수원FC가 성남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는 최종 픽과 동일하게 수원FC의 단통 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여서 개인적으로는 승무 투픽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투표율도 일단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좀 메리트가 크진 않고, 그리고 이 경기를 승무 투픽으로 갔었을 때도 성남이 또 이길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서 이 경기는 그냥 단통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통으로 가자면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수원FC가 홈에서 이번 시즌 첫 승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성남FC가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또 압박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FC 역시 좀 압박적으로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스쿼드를 비교했었을 때 저는 라스가 지난 경기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FC는 스쿼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 팀의 조직력이 좀 살아난다면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수원FC의 키퍼를 봤었을 때 유영 키퍼를 성남FC가 뚫어내기에는 지금의 공격력으로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FC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강원FC의 경기고요. 체력적인 모습에서는 강원FC가 화요일에 경기가 있었고 수원삼성은 수요일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강원이 더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강원FC는 3연패를 하고 있고 수원삼성은 2연승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일단은 수원 삼성이 최근에 강원 FC 상대로 좀 패배가 없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수원 삼성의 2연승,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 그리고 수원 삼성이 홈일 때 강원과 만났을 때는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수원 삼성이 분명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강원은 3연패를 할 정도로 좀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상성에서도 수원 삼성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의 승무 투픽이면 저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강원이 지금 좀 연패가 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 삼성이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는데, 홈에서 3연승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수원 삼성의 이런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강원FC의 이런 연패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0대 0의 무승부가 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이 말씀드렸던 결정력과 홈에서 좀 연승이 길다라는 점,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경기력에서는 수원 삼성이 조금 더 앞서겠지만 강원FC가 연패를 끊어낼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원 삼성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셀타비고는 주전 키퍼인 블랑코 키퍼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좀 커 보이긴 해요. 그래도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또한 주중에 아틀레티코와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셀타비고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빌바오가 워낙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고, 또 주중에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홈에서 좋은 셀타비고를 만났고, 공격진의 놀리토나 아스파스나 산팀이나 이런 선수들이 완전체의 이런 셀타비고라서 체력적인 우위도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지만 단통으로 가신다면 셀타비고의 이런 결정력 역시 좀 불안한 부분,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좀 너무 많습니다. 크로스 허용도 좀 많고, 빌바오가 크로스 공격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통으로 가신다면 무승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그라나다는 주중에 유로파까지 있었죠.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가 소시에다드를 만났을 때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라나다의 단통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체력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우위고, 그라나다는 부상자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반면에 부상자가 공격진에선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흐름도 너무 좋습니다. 경기력에서도 소시에다드가 우위하기 때문에 저는 그라나다의 단통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네, 에이바르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9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요. 비아레알 역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유로파가 주중에 있었죠. 승리하긴 했지만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이바르는 홈에서 좋지 않은 팀, 비아레알 역시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최종픽에서는 무패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단은 비아레알과 에이바를 비교했었을 때 비아레알이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더라도 홈에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이 에이바르기 때문에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승까지 좀 가져가는 이유는 이렇게 좀 이변으로 좀 생각하는 경기에서 이 완전한 이변으로 승리하는 역배팀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경기는 좀 안전하게 지우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0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 및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과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배했더라면 저는 세비야의 단통 패로 가져갔겠지만 주중에 일단 도르트문트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 전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에선 연패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컵 경기 포함해서는 연패를 끊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의 승까지는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베티스를 만났을 때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베티스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 경기는 세비야의 승까지는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고요.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는 부분은 최근에 두 팀 다 무승부가 쪘고요. 그리고 세비야는 홈에서 단 1무, 베티스 역시 원정에서 단 1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보다는 경기력도 봤었을 땐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대구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봤고요. 2번은 광주의 단통 패로 동일합니다. 3번은 포항의 단통 승으로 2변으로 가져가 봤고요. 4번은 인천의 무패 투픽으로 좀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봤고요. 5번은 알라베스의 단통 승, 6번은 레알의 단통 승으로 동일하고요. 7번은 오사수나의 승무 투픽 가져가 봤습니다. 8번은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 9번은 수원FC의 단통승, 10번은 수원삼성의 단통 무승부, 11번은 셀타비고의 승무 투픽, 12번은 그라나다의 단통 패로 동일하고요. 13번은 에이발의 단통 승으로 2변을 가져가 봤습니다. 14번 역시 2변으로 세비야의 단통 패로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풀백과 독식픽 모두 공유를 드렸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